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 알고 보니 50억 재산의 주인이었다. 결국 모두 울었다. 며느리 유나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혔다. 고객님 50억 상속금의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인물 요약. 이름 나이 성경 역할. 박정숙 68 시어머니. 평생 검소하게 산다. 남편 사망 후 50억대 토지 상속받았지만 자식 시험하려 숨김. 유나 38 며느리. 허영심 강하고 경제적 욕망 큼. 시어머니를 눈엣 가시로 여김. 결국 쫓아낸다. 민수 42 아들. 무능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함.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방관자가 됨. 한소라 35 요양원 사회복지사. 정숙의 유일한 벗. 마지막 반전의 매개자. 변호사 강도훈 50 정숙의 재산관리인. 모든 복수 설계의 키맨. 제1장. 쫓겨난 날. 배경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 이선옥 68 아들 민수 40 며느리 유나 37. 유나 짜증스럽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힘들어요. 전세금 올랐죠. 민수 회사도 요즘 어렵죠. 거기다 어머니 병원비까지 너무 벅차요. 선옥. 내가 미안하지. 그래도 내가 일은 계속 하잖니. 식당에서. 유나 비웃으며. 그 식당 알바비로 병원비가 감당돼요. 그냥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사세요. 민수도 요즘 어머니 일로 스트레스 많대요. 민수 작게. 유나 그건 좀. 유나 단호하게 끊으며. 민수. 당신도 알잖아. 당신 승진하려면 이미지 관리해야 돼. 회사 사람들이 아직도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하면 뭐라 하겠어? 선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눈동자가 젖어든다. 선옥 조용히. 그래 내가 눈칫밥은 많이 먹었지. 이제는 밥상에서 내 그릇 치워야 할 때구나. 선옥은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챙긴다. 낡은 손수건에 가족사진 하나를 감싼다. 민수는 들리는 목소리. 엄마 그냥 잠깐만 생각 좀. 유나 냉정히. 민수 늦었어. 택시 불러드려. 문이 닫히는 소리. 정적. 장면 전환 버스 정류장. 비가 내리고 선옥은 비닐봉투 하나 들고 있다. 나레이션 선옥. 평생 자식 먹이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모은 돈도 다 줬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버스 타고 떠나는 장면.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희미하게 번진다. 요양원 입소 장면. 작은 침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요양원 원장. 보증금이랑 한 달치 생활비는 아드님이 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하셔야 해요. 선옥. 그렇군요. 그래도 여긴 따뜻하네요. 선옥은 손가락에 낡은 반지를 만지작거린다. 눈빛이 묘하게 단단해진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유나 흥분하며. 드디어 숨 좀 쉬겠네. 매번 밥상 차리고 빨래 걱정하느라 미치겠었어. 민수 걱정스럽게. 그래도 너무 냉정했잖아. 엄마 혼자 어디서. 유나 비웃으며. 민수 엄마가 뭐해야? 시골 내려가면 친구들도 있고 그게 다 편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섞여 있다. 며칠 후 요양원 앞. 선옥 혼잣말. 그래도 민수는 괜찮겠지. 유나도 내 탓이라 생각하겠지.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온다. 정장 차림 50대 중반. 남자. 혹시 이선옥 여사님 맞으십니까? 선옥 경계하며. 네 그런데요. 남자 정중히. 저는 법무법인 강우의 변호사입니다. 고인 대신 김태호 회장님 유언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선옥 당황. 김태호요? 그 사람은 30년 전 동업자였는데. 변호사. 네. 유언에 따르면 여사님께 전 재산의 50%를 남기셨습니다. 현재 추산으로 약 50억 원입니다. 순간 선옥의 손에서 컵이 떨어진다. 방 안은 정적. 선옥 떨리는 목소리. 그게 나한테 왜? 변호사. 평생의 은인에게 감사의 뜻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단단하다. 나레이션 선옥. 버림받은 여자가 아닌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겼다. 제2장 제외. 그러나 복수의 서막.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믿지만 뒤에 숨은 진실은 결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귀환. 서울 비 오는 저녁. 선옥은 요양원에서 나온 뒤 몰래 자신을 내쫓은 집 근처를 맴돈다. 선옥 속으로.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왔구나. 내가 없을 때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대로 날 비웃었는지 보여주고 싶다. 골목길에서 집 창문을 바라보는 장면. 유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 나레이션. 며느리 유나는 아직도 모른다. 시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사실도, 그녀의 손에 쥐어진 비밀이 얼마나 큰 힘인지도. 유나의 허영과 불안. 다음 날 집 내부. 유나는 인터넷 뱅킹을 하며 속으로 불안해한다. 유나 속삭이며. 이상하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에도 통장 잔액이 계속 이상해. 설마 그 돈이 그 50억? 민수는 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민수, 유나야, 그만 좀 확인해. 지금 어머니와 내가 한참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유나 겁먹으면서도 화난 표정. 민수,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갖고 있다고? 내가 쫓아냈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유나는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숨이 막힌다. 시어머니의 은밀한 접근. 선옥은 변호사 강도훈과 함께 유나와 민수의 약점을 하나씩 조사한다. 변호사. 여사님, 재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적절히 압박하면 유나가 먼저 무너질 겁니다. 선옥. 그래, 내 복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해야 한다. 선옥의 얼굴 클로즈업, 미소 속 차가운 눈빛. 나레이션. 버림받은 날의 눈물은 복수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첫 충격. 유나의 불안 가속. 유나가 출근하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숙 관련 서류가 민수에게 전해진다. 민수, 유나, 여기 선옥 엄마 이름으로. 요양원 기부금이랑 재산 관련 자료가. 유나 흔들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는다. 이게 뭐야? 우리 돈이 왜 요양원에? 그 순간 유나의 마음속에 공포와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온다. 돈을 탐하고 시어머니를 쫓아낸 대가가 곧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공공의 굴욕. 며칠 후 유나는 동네 마트에서 지인들과 마주친다. 이웃 아주머니. 아, 유나 씨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50억 재산 기부하시고 뉴스에 나오셨다네요. 유나 얼어붙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진다. 유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말문이 막힌다. 나레이션. 사람은 때때로 남들의 시선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가장 늦게 찾아온다. 폭풍 전야, 내부 갈등. 집에서 민수와 유나가 다툰다. 유나화가 치밀어 오르며. 왜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수 한숨. 힘든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돌아올 수도 있어.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어. 유나는 잠시 말이 없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후회가 섞여 있으며 점점 막다른 골목에 갇힌 기분이 된다. 시어머니의 첫 신호. 밤, 선옥이 조용히 집 근처에 나타난다. 거실 불빛 사이로 유나를 바라본다. 선옥 속으로. 이제 시작이다. 내가 떠난 동안 그녀는 얼마나 방심했는지 보자. 그녀의 손에는 밀봉된 유언장 일부와 재산 증명서가 있다. 단지 보여주기만 해도 유나의 마음속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나레이션. 복수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마음속 공포를 심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3장 유나의 추락과 후회. 탐욕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는 그 불길 속에서만 피어난다. 재산 공개의 충격. 서울 고급 아파트. 유나는 집에서 은행 앱을 확인하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숫자를 본다. 유나 속삭이며. 이게 말이 돼? 우리 엄마가 50억을 기부했다고? 민수가 다가오지만 유나는 손으로 막는다. 유나 떨리는 목소리.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쫓아냈는데. 민수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유나는 그 순간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왔는지 깨닫는다. 나레이션. 돈을 탐했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깨달음은 완전하지 않았다. 주변의 비난. 며칠 후 시장과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린다. 이웃을 유나 씨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셨다며? 근데 50억 기부라니, 세상 참. 이웃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버린 대가네요.
사람 마음이 다 드러나나 봐요. 유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순간 모두가 자신을 보는 시선에 압도된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그녀를 점점 옥죄기 시작한다. 남편과의 갈등. 집에서 유나는 민수와 격렬히 싸운다. 유나 비틀거리며 이게 다 누군데요? 우리 엄마가 그런 큰 재산을 숨기다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당해요? 민수 단호히. 이제 와서 화낼 때가 아니야. 우린 이미 잃은 게 너무 많아. 엄마를 쫓아낸 건 내 선택이야, 유나. 유나는 잠시 말이 없어진다. 하지만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서로 뒤엉킨 채 속으로 폭발한다. 공공의 굴욕. 마트에서 장을 보는 유나. 갑자기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과 마주친다. 친척 유나야, 뉴스 봤어? 어머니가 50억을 기부하시고 너는 그동안.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입을 열려다 말고 결국 그대로 자리를 피한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수근거림은 그녀를 더욱 몰락하게 만든다. 나레이션. 사람의 몰락은 자기 행동이 세상에 드러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유나의 몰락은 이제 시작이었다. 시어머니의 첫 압박. 선옥은 변호사 강도훈과 함께 유나와 민수에게 은밀하게 접근한다. 선옥 속으로. 이제 조용히 시작하자. 내가 떠난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마음대로 날 비웃었는지 보여주고 싶다. 선옥은 밀봉된 유언장 일부와 재산 증명서를 유나에게 은밀히 노출시킨다. 유나는 그것을 보며 공포와 후회 그리고 불안으로 몸서리친다. 유나의 심리적 붕괴. 밤 집 안. 유나는 손에 서류를 쥔 채 떨며 거실을 배회한다. 유나 중얼거리며 내가 뭐 한 거지? 엄마가 왜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때 남편 민수가 다가온다. 민수 이제 어머니 없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잖아. 후회한다고 다 해결되진 않아. 유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화도 슬픔도 아닌 복합된 감정의 폭발이다. 나레이션. 탐욕과 교만이 만든 결과는 때론 눈물보다 차갑게 사람을 짓누른다. 유나의 눈물은 후회였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폭풍 전야. 다음 날 선옥이 요양원에서 유나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낸다. 요양원 창밖으로 정숙이 미소를 짓는다. 유나의 손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엉킨 서류. 나레이션. 복수는 화려한 폭발보다 마음속 공포를 씹는 것으로 완성된다. 유나는 이제 몰락의 길 위에 서 있었다. 제사장 무릎 꿇은 며느리 돌아온 시어머니. 복수는 때론 조용하게 때론 잔혹하게 돌아온다. 하지만 반드시 마음 깊은 곳을 찌른다. 유나의 절망. 서울 고급 아파트. 유나는 거실에 앉아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떨고 있다. 유나 속으로 중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민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한다. 민수 유나야 이제 그만 좀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 유나 분노와 후회가 섞여. 전화? 내가 그렇게 쉽게?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소리친다. 엄마. 이럴 수가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화면 밖에서는 이미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시작된다. 시어머니의 최종 반전. 요양원. 선옥은 변호사 강도훈과 마지막 전략을 점검한다. 선옥 미소.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군. 유나가 혼자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겠어. 돈도 명예도 아닌 마음속 공포를 씹는 거야. 선옥은 비밀스러운 서류와 함께 유언 영상을 준비한다. 영상 속 선옥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유나야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없다. 다만 내가 나를 버린 것과 내 마음이 내게 상처 준 건 잊을 수 없다. 이 영상과 서류가 내 마음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유나의 공개 굴욕. 다음 날 변호사 강도훈이 유나와 민수를 요양원으로 초대한다. 강도훈. 오늘 박 여사님의 뜻을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유나는 겁먹은 채 요양원 로비에 들어선다. 큰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며 시어머니가 직접 유나의 탐욕과 무례함을 차분히 폭로한다. 선옥 영상 속. 며느리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남편을 협박하며 가족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겠죠.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지른다. 주변 요양원 직원과 다른 노인들이 그녀를 지켜본다. 나레이션. 자신이 버린 사람의 무서움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가장 참혹하게 무너진다. 재산과 명예의 공표. 변호사 강도훈이 서류를 펼친다. 강도훈.
박 여사님은 재산 전액을 요양원과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시고 윤아 씨는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유언장과 증빙 서류가 그 증거입니다. 윤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온몸이 떨리며 눈물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윤아 오열.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선옥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주변의 굴욕과 수군거림. 요양원 밖. 주민들과 이웃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 선옥의 기부 사실을 알았다. 이웃일 윤아 씨 결국 이렇게 됐군요. 어머니를 버린 대가가. 이웃이 사람은 결국 자기 행동대로 돌아오네요. 윤아는 모든 시선 속에서 무릎 꿇은 채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세상의 냉정함을 체감한다. 나레이션. 세상은 때로 잔혹하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다. 윤아의 후회는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선옥은 윤아에게 다가와 손을 잡는다. 선옥 조용히. 윤아야 마음이 진심으로 변하면 나는 널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너 혼자 견뎌야 한다. 윤아는 흐느끼며 얼굴을 묻는다. 그동안의 허영과 탐욕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닫는다. 나레이션. 탐욕과 물에는 자신을 삼킨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오직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만 가능하다. 제5장 끝. 그리고 시작. 모든 것은 끝났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도 길 위에 서 있다. 요양원.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요양원 창문을 비춘다. 선옥은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신다. 선옥 속으로. 이제 마음이 참 편하다.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소라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미소 짓는다. 소라. 선옥 어머니 오늘도 웃고 계시네요. 선옥. 응, 이제 남은 건 내 마음뿐이야. 카메라는 창밖을 비추며 평화로운 정원의 새소리와 햇살을 담는다. 윤아의 후회와 변화. 서울 윤아의 집. 윤아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정하지만 이전과 달리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윤아 속으로 눈물. 엄마 이제야 내가 잘못했음을 알아요. 그때 조금만 마음을 썼더라면 이 모든 고통이 없었을 텐데. 윤아는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나레이션. 후회는 늦게 오지만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윤아는 이제 단단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민수와의 화해.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민수. 윤아야, 우리 엄마는 이제 편해졌어. 이제 우리도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야 해. 윤아. 응, 그래야겠어. 내가 너무 무례했어.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는 없지만 내 마음만이라도 바로잡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회한과 화해의 기운이 흐른다. 시어머니의 여유와 관조. 선옥은 작은 정원에서 아이들과 요양원 직원들을 바라본다.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한다. 선옥 속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는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경험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 정원과 요양원 건물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을 담는다. 선옥은 요양원에서 차분히 웃고 있고 윤아는 집에서 후회하며 마음을 바로잡는다. 민수는 중간에서 가족의 균형을 잡는다. 나레이션. 삶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연속이다. 오늘의 후회가 내일의 성숙이 된다. 복수와 후회 속에서도 결국 사람은 길을 찾는다. 화면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하며 마지막 자막. 모든 후회는 마음을 깨우는 길이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은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난다.